네, 방금 보신 영상,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의 모습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이 방화범에게 160명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영상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불 지르기 전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를 쓴 방화범이 페트병에 담긴 뭔가를 바닥에 부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불이 붙게 됐는데 그 페트병 안에 들었던 게 뭔가요?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휘발유로 보이는데요. 예. 색상도 그렇고 휘발유로 보이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 이제 방화 이런 것들 이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가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인화점도 굉장히 낮고요, 발화점도 매우 낮고, 또 휘발성은 굉장히 강해서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이 확산 속도라든지 또 이런 가연물의 일단 이 열량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뭐 뿌리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제 좌우로 막 퍼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는 그 불 붙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제 액면, 한마디로 이제 휘발유가 쏟아진 그 이제 이 액체 수면을 따라서 화재가 확산되는 속도는 한 1초에 한 수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한 착화한 이후에 한 10m 정도로 한 2, 3초 만에 확산이 되는 상황들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를테면 확산이 됐었고 또 만약에 대피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화재가 옮겨붙어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화재 방화는 불도 불이지만 그 불로 인해서 나는 이제 연기, 유독가스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기, 대부분의 화재 상황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한 60, 70% 이상은 연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예. 화염보다는 훨씬 빠르게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그 객차 내에 확산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수직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이제 부력을 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한 초당 한 2m에서 5m 정도까지 확산 속도가 되고요. 예. 이렇게 천정고가 낮은 여기도 지금 아마 객차 높이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정면까지 올라간 연기들이 천정면을 타고 옆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기 중에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객차 내 전체의 연기가 퍼지는 그런 시간들이 한 10에서 한 20초 이내에 대부분 다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과거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이 지하철들이나 의자나 어떤 소재들을 불에 잘 안 타는 비가연성 소재로 바꿨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삽시간에 불이 분지면서 까만 연기로 또 실내가 가득 차거든요. 이 연기는 그럼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지금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발생하고 까만 연기가 발생한 거는 객차 내에 다른 가연물이 연소되면서 발생했다기보다는요. 예. 휘발유 자체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휘발유 자체가 이를테면 이 검은 연기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 한마디로 산소랑 충분히 결합해서 완전하게 연소가 되는 경우에는 검은색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연물량이 급속하게 연소가 빨리 되는 상황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방화 당시 CCTV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아마 오전 8시 40분경으로 알고 있어서 출근 시간대일 텐데 지하철 구조라는 것들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밀폐도가 높고 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 자체가 닫혀 있어서 임의로 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제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다 막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또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도 있게 있다고 한다면 화재가 발생해서 사실은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 또 그 객차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그래서 이 방화범에게 당시에 있던 이제 160명의 시민들을 살인하려고 했다,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골든 타임일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안전에 관련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화재 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화재가 그 안에서 최성기, 가장 강한 화재가 형성되기 이전 시점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5분에서 7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기에 의한 피해라든지 인명피해 이런 상황들로 가정해 본다면 최소한 2, 3분 이내에 대피가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런 화재, 방화 때문에 이번에 일어났지만 저절로 일어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면 조치를 할지 탈출할 때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연기에 노출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멈춘 상황이라면 빨리 문을 수동으로도 개방해서 안쪽에 연기들이 이제 배출될 수 있게끔 해서 질식에 대한 위험도를 이제 줄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기의 흡입을 최소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가급적이면 화재가 발생한 객차가 아닌 다른 객차로 이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더 먼 쪽으로 우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를 안 마시도록 잘 호흡을 주의하고 수동 개폐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